안녕하세요. 햇살 따사로운 오후입니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도 그래도 봄은 오는 중인가 봅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바이러스들이 깨끗이 박멸됐으면 바라보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처음 작품이나 작가의 이력을 접했을 때 테드 창이 떠올랐었거든요. 아마도 공학도 그리고 SF 장르의 작품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작품을 읽어 내려가면서는 작가의 섬세한 감성이 녹아든 우주 공간이 참 따스하게 다가오던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은 7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관내분실 소개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작품 줄거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안나이다. 남자에게 오렌지 주스를 권하던 안나는 죄송하지만 저당류 식단을 권유받아서요. 말하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남자에게 무가당 주스도 내 개인 우주선에 준비돼 있네. 맛은 좀 끔찍하지만 한다. 개인 우주선이라니 그녀가 가리키던 통로 쪽에 고작해야 지구 표면에서 위성 궤도나 오갈 수준의 셔틀이라 부를 만한 낡은 우주선이 도킹돼 있었다. 대합실 한쪽 벽면에 투명한 유리창으로 궤도를 따라도는 인공위성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다. 뒤로는 둥글고 푸른 지구가 배경처럼 펼쳐져 있었다. 노인 옆으로 가 앉은 남자는 선뜻 입을 열지 못하다 머뭇거리며 물었다. 안나 씨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슬램포니아 행성계. 그곳은 아주 멀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안나가 품 안에서 모퉁이가 낡은 오래된 티켓을 한 장 꺼내 들었다. 티켓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떠날 수 있다는 문구와 목적지가 적혀 있었다. 슬램포니아 행성계 제3행성. 먼 우주로 가는 우주선들이 여기서 출항한다 들었네.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지. 자네는 여기 무슨 일인가? 직원인가? 흠칫한 남자는 말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 정거장은 처음 와봅니다. 정거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양이군. 우주 개척 시대에 들어선 지도 벌써 한참 지났는데 아직 지구가 많이 비좁은 모양입니다. 슬램포니아로 가는 우주선은 언제 출발한다던가요? 그건 나보다는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글쎄요, 제가 맡은 일은 그냥 간단한 비품 점검이라서요. 그렇군, 나는 자네가 저걸 고치러 온 줄 알았네. 안나는 고장났다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안내 로봇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네, 저런 녀석이 있었군요. 물론 고쳐야죠. 고작해야 가정용 로봇의 배터리를 교체해 본 게 다였지만 해보는 수밖에. 진땀을 흘리던 남자가 로봇 부품 하나를 분리하며 안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슬램포니아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제 3행성에 남편과 아들이 있거든. 멀리도 떨어져 계셨군요. 슬램포니아 행성계가 어떤 곳이었더라. 예전에 주요 행성계와 행성의 특징을 통째로 암기했는데도 남자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제3행성은 자원도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내 남편과 아들도 지구와는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며 개척이주 행렬에 동참했던 거라네. 왜 그때 남편분과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까? 자네는 참 궁금한 게 많군. 남자가 당황해 드라이버를 돌리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당황하지는 말게. 호기심이 많은 건 젊음의 상징이니까. 딥프리징 기술을 알고 있나? 네, 물론이죠. 냉동수면 기술의 일종 아닌가요? 딥프리징은 인체 냉동수면에 혁명을 가져다 준 기술이었지만
현재는 냉동수면 자체가 그리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술이 아니었다. 의료 분야에서 드물게 이용될 뿐. 맞네. 정확히는 냉동수면 중 베타 부동액과 나노봇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지. 나는 한때 디프리징 기술을 연구했다네. 그 기술의 핵심 부분을 내가 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걸세. 안나는 한때 이름이 알려졌던 학자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우주 개척 시대에 서막이 열리던 때였지. 워프 형법이 상용화되고 여러 행성 개척에 성공하면서 연방정부가 우주로 확장된 시기지. 다들 다른 행성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던 시대였고 그건 내 남편과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네. 워프 형법이 널리 쓰이던 시기에 관해서라면 남자도 배운 적이 있었다. 우주선이 비록 빛의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동하는 우주선을 둘러싼 공간을 왜곡하는 워프 버블을 만들어서 빛보다 빠르게 은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딥프리징은 인류의 우주 개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었어. 아무리 공간 왜곡을 통해 성간거리를 줄이더라도 우주선이 지구를 출발해 다른 항성계에 도달하는 데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가까운 항성계에는 인류에게 유용한 행성이 얼마 없었고 먼 곳은 수백 광년부터 수만 광년이 떨어져 있으니 워프 형법을 이용해도 몇 년이 걸렸지. 그래서 아주 진보한 인체 동결 수면 기술이 요구되었던 거라네. 잠든 채로 우주 곳곳에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영하 196도로 인체를 급속히 냉동했다가 같은 온도에서 수년간 안정된 상태로 동결을 유지하고 인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무사히 해동해야 했지. 당시만 해도 냉동수면은 불안전하고 위험한 기술로 여겨졌네. 세 과정 모두에서 인체가 영구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말일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안티프리저라 불리던 유기물질 혼합용액을 연구하고 있었네. 혈액과 체액을 대체할 부동액의 일종이었어.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개발에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 안나가 씩 웃으며 말했다. 한번 들어보게. 나는 그 안티프리저 개발을 위해 지구에 남았지. 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때는 무언가 인류 미래에 기여한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네. 딥프리징은 우주 개척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아무리 치명적인 병을 앓는 환자여도 한 10년 얼어있다 깨어나면 누군가가 치료법을 찾아두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였지. 남편과 아들이 슬램포니아로 떠나기로 했을 때 나는 내 연구가 거의 끝에 도달했다 생각했네. 남편과 아들 내외가 먼저 떠나고 나는 연구를 마무리 지은 다음 가기로 했어. 딥프리징을 이용해 인류는 더 먼 별들 사이로 퍼져나갈 테고 우주는 인류의 손안에 들어올 거라고 나는 확신했었다네. 하지만 삶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더군. 안나가 잠시 말을 멈췄을 때 남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네도 아마 그 다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을 거야. 우주 개척 시대의 2차 혁명이라 불리던 때를 말일세. 아마.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고차원 웜월 통로의 존재가 알려졌죠. 안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조금 씁쓸해 보였다. 그랬지. 워프 항법은 우주 개척 시대에 눈부신 전성기를 열었지만 인류에게 무한대의 속도를 제공하진 못했다. 다른 은하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이 걸렸으니까. 사람들은 디프리징 기술을 유일한 대안이자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물론 그중 누군가는 성간 항해 기술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얘기했다. 우주에 수많은 벌레구멍이 있다는 이론이 그 일례였는데 우주는 거대한 사과와 같고 벌레들이 파먹어 놓은 구멍들처럼 우주 곳곳에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고차원의 웜홀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허황된 것으로 여겨지던 이 생각은 이미 워프홀이라는 훌륭한 항해 기술도 있었기에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런 웜홀이 재조명받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는데 항해 중이던 우주 탐사선 한 대의 신호가 갑자기 소멸되었다가 아주 엉뚱한 거의 우주 반대편이라 할 만한 장소에서 발견된 일이었다. 한 물리학 연구팀이 이 신호 소멸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마침내 당시 탐사선이 연구 목적으로 발생시켰던 특수한 엡시온 입자선이 우주 공간의 웜홀을 활성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후속 연구들은 우주 개척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는데 불안정하다는 웜홀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들이 발표되었다. 우리 우주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웜홀들이 있었고 인류는 단지 이 통로들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우주 개척 시대의 첫 번째 막이 저물고 두 번째 막으로 진입하던 순간이었지. 남자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다. 그럼 하시던 연구가 웜홀의 발견으로 엎어진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다네. 우리는 결국 프로젝트에 성공했네. 실제 우리 연구에 대한 주목도는 예전보다 떨어졌다네. 딥프리징은 우주 개척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상징성이 컸는데 웜홀의 발견으로 선간 항해 기술의 주축이 완전히 이동했으니까. 어쨌든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했네. 여전히 의료 분야에서는 우리 연구가 필요했지. 하지만 연방정부와 대중들의 관심 대상이 급변해버린 탓에 다음 해부터 연구지원금이 많이 줄었고 계약직 테크니션들을 재고용할 수 없었기에 일손이 많이 줄었지. 평소보다 업무량이 늘고 프로젝트 종료 시기가 늦춰졌지만 마냥 슬프진 않았네. 어쨌든 모든 게 끝나면 나는 슬램포니아로 가서 가족들과 여생을 보내게 되리라 생각했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네. 안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말을 멈췄다. 남자는 무덤덤해 보이는 안나의 표정 뒤에 수많은 감정이 중첩돼 있음을 느꼈다. 해가 바뀌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우리는 당시 최대 규모 컨퍼런스에 우리 연구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지. 학회가 끝나면 나는 상용화에 관련된 계약들을 마무리하고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지구에서의 삶을 정리할 생각이었네. 그렇게 컨퍼런스 전날이 되었지. 마침내 인류가 완벽한 냉동수면 기술을 완성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내 입으로 선언할 생각에 그날 밤처럼 떨리던 때가 없었네. 그때 행정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지. 다급한 목소리였어. 슬램포니아행 우주선이 내일이 마지막 출항이라고 하더군. 말도 안 돼요. 어째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운항이 중지된 겁니까? 보통 개척 행성들은 연방법에 따라 지구와 오랜 교류를 유지할 텐데요. 자네는 먼 우주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나 보군. 기술의 전환은 생각보다 급작스럽게 일어났지. 웜홀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워프 방법보다 장점이 아주 많았네.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이었지. 워프 항법은 에너지 소모도 엄청나고 이동시간도 많이 들었지만 웜홀은 그냥 존재하는 통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같은 돈으로 워프를 이용할 때 고작 한 군데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었다면 웜홀 통로를 이용하면 5군데도 넘게 보낼 수 있었다네. 문제는 웜홀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미 우주가 가지고 있던 통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야. 슬램포니아는 한때 우리에게 가까운 우주였지만 웜홀 항법이 도입되며 순식간에 먼 우주가 되어버렸지. 그곳에는 웜홀 통로가 없었던 거지. 항해 기간이 길어야 한 달로 압축되어 버린 새로운 개척 시대에 이제 뭐하러 몇 년도 넘게 잠을 자야만 갈 수 있는 곳에 우주선을 보내겠는가. 계산기를 두드려 본 우주연방이 슬램포니아의 인구가 이미 독립적인 행성국가를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더 이상 우주선을 보낼 필요도 경제성도 에너지도 없다 통보한 거지. 나는 연구에 몰두하느라 연방이 그런 식으로 먼 우주의 목록에 올린 행성에 대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 기가 막혔지.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당장 뭘 할 수 있었겠나. 나의 연구 결과를 듣겠다는 수천 명의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지.
물론 발표를 약간 앞당겨 끝내고 컨퍼런스가 끝나면 곧장 우주정거장으로 향하기로 했지만 발표 이후 너무 많은 취재진이 나를 붙잡았네. 대답할 시간이 없다며 빠져나왔지만 지체된 시간은 치명적이었어. 남자는 수리하던 안내 로봇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다. 나처럼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이 제법 있었네. 나처럼 제때 못 떠나고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생이별한 사람들. 우주연방은 우리를 외면했네. 한 민간단체가 우리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승무원을 구하는 게 어려웠네. 냉동 수면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그들에게도 시간을 발맞춰 함께하고픈 가족들이 있었을 테니까. 출항하는 우주선이 없었겠군요. 그랬지.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아주 드물게 먼 우주로 떠나려는 사람들을 싣고 우주선이 출발했다네. 바로 이 정거장에서 말일세. 한참을 기다렸으니 이제 내 순서가 돌아올 때가 되었지.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슬램포니아 행성계로 향하는 우주선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남자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렇게 된 일이지. 당신이 슬램포니아로 가는 걸 간절히 바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기약이 없던 일입니다. 그 티켓에는 구체적 시간도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했지. 바꿔 말하면 언제가 되어도 떠날 기약이 없다는 말이죠. 미련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다리는 일뿐이네. 하지만 안나 씨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은 이미 100년 전에 폐쇄됐어요. 당신 나이를 추정해보니 170살이더군요. 도대체 여태 어떻게 살아남으신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길게 사나. 이제 보니 자네 직원이 아니라 우주 망령이었군. 남자는 안나가 자신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나는 깨어있는 만큼만 살아있었다네. 기다리기 위해서는 지겹도록 잠을 많이 자야 했지. 결과를 확인해야 하니 가끔 깨어날 필요는 있었지만 말이야. 그제야 안나에게서 희미한 유기물질의 냄새가 느껴졌다. 노인의 채취라 생각했던 것도 아마 첨단 기술에, 아니 이미 오래전 기술이 되어버린 그것의 부산물일지도 모른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우주 데브리를 폐기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미 이곳은 5년 전에 최종 폐기 시한이 지났어요. 정거장 폐기를 시도할 때마다 당신이 여기 있어 도통 손을 못 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네 하나를 왜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군. 안나 씨의 노후를 저희 회사에서 지원해드리겠다 합니다. 정거장을 시한 내 폐기하지 않아서 매년 연방에서 징수하는 벌금이 늘고 있어요. 그 퀴퀴한 냉동 수면기계에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더 기다리실 겁니까? 어차피 슬램포니아로 가는 우주선은 오지 않아요. 당신이 100년도 넘게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는 동안 거기 있는 당신 가족들은 이미 생을 다 누리고 떠났을 겁니다. 물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겠지. 그래도 가보고 싶은 거야. 한때 내 고향이 될 수 있었을 행성을. 운이 좋다면 남편 옆에 묻힐 수도 있겠지. 같은 곳에 묻히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시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나 보군. 그럼 세대 차이라 해두지. 자네보다 내가 100살은 더 먹었으니 말일세. 정말 돌아버리겠군. 남자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내가 아까 딥프리징이 완벽한 냉동 수면 기술이라 얘기했던가?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더군. 한번 동결됐다 깨어날 때마다 뇌세포가 우수수 죽어버리는 기분을 아나? 완벽해 보이던 딥프리징조차 실제로 완벽한 게 아니었지. 우리는 심지어 빛의 속도에도 도달하지 못했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우주를 정복하기라도 한 양 군단 말일세. 우주는 기껏 웜홀 통로로 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허락해 줬을 뿐인데 한순간 웜홀 통로가 나타나고 워프 왕법이 폐기된 것처럼 또다시 웜홀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인류를 우주 저밖에 남기게 될까? 안나 씨, 예전에는 헤어진다는 것이 적어도 같은 하늘 아래였지. 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내게 수십 년 동안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네. 그래도 당신들은 같은 우주 안에 있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번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셔도 소용은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안나가 말했다. 떠나게 해주게. 나는 내 개인 우주선을 가지고 슬램포니아로 가겠네. 농담이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저 작은 우주선을 타고 가겠다는 건가요? 완전히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함께 지구로 가시죠.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안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게 마지막 여행을 허락해주면 안 되겠나? 짧은 순간 남자는 갈등에 빠졌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민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 우주선은 워프 버블조차 만들 수 없는 구식 셔틀에 불과했다. 슬램포니아 행성계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만 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상부의 지시로 나온 거라서요. 무어라 저항이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안나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본사에서는 이 정거장에 블랙박스를 챙길 것을 요청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자가 통로실을 지나 엔진실로 블랙박스를 가지러 갔다. 안나의 셔틀은 자동 운항으로 돌려 지구로 가게 하고 그녀와 남자가 타고 갈 셔틀의 도킹 해제를 지시하기 위해 조종실에 들어설 때였다. 덜컹 하고 정거장이 흔들렸다. 진동을 따라 고개를 휙 돌린 남자의 눈에 투명한 창 너머로 안나의 셔틀이 보였다. 셔틀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망할. 안나씨! 들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남자는 소리쳤다. 노인의 셔틀은 이미 정거장을 떠나 먼 우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남자는 당황하여 블랙박스의 위치를 확인했다. 자칫 허가되지 않은 항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다. 남자는 탑재된 방어용 플라스마 무기를 발사했다. 그때 셔틀을 조정하고 있던 안나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쏘아져 나간 플라스마는 근처 폐품 표면을 빗맞췄다. 안나는 남자가 자신을 조준하는 것을 그리고 폐품과 플라스마가 부딪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안나가 남자를 향해 빙긋 웃었다. 남자는 안나의 셔틀이 파편을 피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오래된 가속장치와 작은 연료통 외에는 붙여있는 게 없었다. 아무리 가속하더라도 빛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고 한참을 가더라도 그녀가 가고자 했던 곳에는 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나의 뒷모습은 자신의 목적지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문득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 먼 곳의 별들은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 그 사이에 작고 오래된 셔틀 하나만이 공간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정말로 슬램포니아에 도착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 남자는 노인이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